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소개해드리는 흑백 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국은 8월 7일에 열렸던 여자 바둑 리그 5라운드 김은지 9단과 박태희 3단의 대국인데요. 자, 두 선수 모두 전투형 기풍으로 치열한 전투 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과연 대국은 어떻게 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김은지 9단이 흑이고 박태희 3단이 백이었습니다. 자, 초반 양화점 김은지 9단이 가장 자신 있어하는 정석이자 포석이죠. 양화점 두어가니까 백도 양화점으로 대응을 했고요. 자, 3-3 들어가고 날일자까지 무난한 진행이라 볼 수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죠. 인공지능 이후로. 자, 백도 걸쳐가니까 자, 날일자로 받아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상 쪽 3-3에 들어갔는데 백의 선택은 이곳을 붙이고 젖히면서 포석을 짜나갈 수도 있고요. 자, 이런 형태의 포석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지켜두면은 그 다음에 우상 쪽 3-3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박태희 3단의 의도는 조금 우하 쪽을 결정 지어주기 싫다고 조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 쪽에 들어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막아두니까 밀고 날일자로 둘 때 치받고 젖히면서 우상 쪽에서도 굉장히 쉬운 선택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죠? 몇 달 전에 열린 여자 명인전에서 김은지 9단과 이나연 초단이었나요?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김은지 9단이 이렇게 붙이고 딱 아래쪽으로 공격을 해가면서 대마를 잡고 승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프로 기사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아마추어들도 이 자기가 이겼던 포석은 기분 좋은 포석은 다음에 한 번 더 두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김은지 9단도 그런 의도로 똑같이 두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똑같은 진행이 되는데요. 자, 붙이고 3-3 들어가고요. 젖히고 흑이 젖힐 때 그 당시에는 백이 호구치고 흑에게 단수를 맞으면서 좀 좋지 않은 백이 좋지 않은 포석이었는데 이번에 박태희 3단은 이곳을 끊고 귀를 잡아두었고요. 자, 김은지 9단이 끊고 느니까 자, 여기서 백 입장에서는 늘어서 싸워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박태희 3단은 실전에서 하나만 교환을 해두고 이 자리를 끊어간데 역시나 전투형 기사다운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수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을 아예 늘고요. 흑이 우변 쪽을 지킬 때 한 발씩 같이 뛰어나가고요. 한 번 더 지킬 때 중앙 쪽을 두어 가던지 아니면은 우상 쪽을 단수치고 뻗어두던지 하면서도 포석을 짜 나갈 수가 있었는데 박태희 3단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기를 흑이 젖히는 수가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상 쪽을 끊어가면서 싸움을 걸고 있어요. 자, 늘 때 뛰어가고요. 자, 붙일 때 일반적으로 늘어서 받아주고 싶지만 이렇게 둔다면은 조금 흑돌이 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흑이 기어가게 된다면 이 미는 자리도 기분 좋고요. 밀어두고 이런 식으로 쉬어갔을 때 흑이 뭔가 기어가는 자세가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흑도 늘어두는 것보다는 실전에서 젖히고 호구치고요. 자, 이곳을 단수칠 때 김은지 9단도 벌려 두었는데요. 이 수로는 제가 얼핏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서도 사석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버리면서 두는 진행도 본 것 같은데요. 이 진행을 김은지 9단은 선택은 하지 않았고요. 일단 실전에서 무난하게 우변 쪽을 벌려 두었습니다. 자, 우변 쪽을 벌리자 하나 응수타진을 해두고 젖혀가면서 자, 여기까지의 포석은 이제 흑백 서로 큰 실수가 없었고 박태희 3단도 포석 공부가 잘 돼 있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빵따냄도 두텁기 때문에 흑돌 5점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돌이 두터워질수록 나중에 이 돌들의 그 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두텁게 판을 짜 나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걸쳐갈 때 자, 이곳을 젖히고 붙이면서 다시 싸움이에요. 일반적으로 조금 무난한 기풍의 기사라면 물론 젖히고 붙여가는 싸움이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받아주면서도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 자리를 늘어가면서 우변 쪽은 지켜주지만 이
백 2점이 상당한 요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집으로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늘어가면서 두는 싸움도 바둑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박태희 3단 김은지 구단을 맞이해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자, 끊어가고 잡을 때 단수 치고요. 자, 여기서 물론 백이 단수 치면서 축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밀리는 게 조금 기분 나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하나만 밀어두고 양걸침을 갈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이 자리가 굉장히 두텁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한 점을 잡아두는 게 두텁기는 하지만, 흑에게 이 2점 머리를 맞게 되면 전체적인 실리 균형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태희 3단도 일단 단수를 쳤고요. 자, 이것을 넣을 때, 자, 호구 치고 나가는, 젖히는 수를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 수보다는 이 호구는 언제든지 선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가만히 나가면서 흑의 응수를 물어보는 게 좋았어요. 흑이 이곳을 뛰면은 여기를 막으면서 지키는 게 좋고요. 자, 이제는 흑이 이곳을 와도 나중에 백이 이 한 점을 때려내면서 살자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응수, 흑의 응수를 보면서 판을 짜 나가는 게 좋았는데요. 백이 이 호구치고 젖힌 수가 너무 박태희 3단의 그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집 차이는 흑이 한 집 정도 유리하다고 하는데, 지금의 이 전투 바둑에서 한 집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당연히 흑 입장에서도 살아줄 이유는 없겠죠. 자, 이곳을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김은지 구단도 덮어 씌워갔고요. 자, 두 칸 뛰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을 때 찌르고 미는 수가 두터웠습니다. 자, 여기서 박태희 3단이 무리수가 등장을 하면서 바둑이 조금 쉽게 흑 쪽으로 기울게 되었는데요. 자, 이 뻗은 수는 끊는 역습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이어두고요. 흑이 뭐 양걸침을 온다면 뒤쪽은 조금 가볍게 보고 이곳을 젖혀하고 쉬울 때 뭐 살아주는 정도로 두더라도 아직 좌쪽 흑돌이 완생이 아니기 때문에 흑이 살아주면 백도 도망쳐 나오면서 계속해서 바둑을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박태희 3단에 다시 한번 욕심이 등장을 하면서 김은지 구단이 끄는 수가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끄는 수를 잡게 되면은 요석세점이 뜯기게 되면서 지금은 이 자리를 젖혔다는 거는 흑에게 삶을 강요해야 되는데, 오히려 백돌이 너무 쉽게 요석세점이 잡히면서 흑 쪽으로 기울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태희 3단이 이곳을 치받으면서 버텨가는데요. 자, 일단 모양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자, 밀어가니까 맞고요. 자, 여기를 젖힐 때 두고 둘 때 뛰어가면서 어쨌든 박태희 3단의 생각은 이 백돌이 잡히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흑도 뛰어가고요. 자, 여길 치받을 때, 자, 밀어가니까 여기서 백이 2점을 젖혀서 잡을 수는 있지만 흑이 이 4점을 잡게 된다면 좌상기 101점도 말이 안 되게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붙이고 뭐 살아가는 수를 선택을 하더라도 흑이 선수를 잡고 이 중앙 쪽, 상변 쪽 백돌들과 하변 쪽 백돌들을 딱 차단해 가면서 양곳마로 몰아가게 된다면 이 두터움을 백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박태희 3단도 후회를 하면서 4점을 살려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붙이는 수 기분 좋고요. 자, 둘 때, 자, 이곳을 넣는데, 자, 김은지 구단도 살짝 느슨했어요. 이곳을 넣기 전에 일단 하나 젖혀두고 2점을 살려 나가면서 전투를 하는 게 흑 입장에서도 조금 더 활발한 전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너무 백이 무리수를 던지다 보니까 김은지 구단도 살짝 방심을 했습니다. 자, 이때가 마지막 박태희 3단의 기회였다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수로는 실전에 여기를 뛰면서 백을 나가는 선택을 했는데 여기를 넣는 게 좋았어요. 늘었다면은 일단 이 좌변 쪽, 좌상 쪽의 흑돌들도 아직 완생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여기를 살자니 이 2점이 잡히는 순간, 아까 이 4점이 잡힌 것과 비교하면은 그 변화 자체가 흑백 서로 말이 안 되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흑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이제 인공지능과 그 복귀에
변화를 보자면 이곳을 둘 때 젖히면서 살아나갈 수 있고요. 물론 끊어 잡을 수는 있지만 치받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이거는 흙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젖혀가면서 살아갈 때 흙도 이 자리를 두면서 이 백도를 잡으러 가자고 해요. 자, 단수 치고 둘 때 여기 선수견 하나 해주고요. 자, 둘 때 밀어갑니다. 자, 이 모양이 묘하게 빅이 되는 모양인데요. 막으면 그냥 이어서 흙돌이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흙도 이런 식으로 두고요. 자, 이렇게 이제 빅이 됩니다. 일단 자체로는 빅인데 여기를 막아서 확실하게 빅을 내면은 이제 좌변 쪽 흙돌이 잡히기 때문에 흙이 좋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흙도 이제 좌변 쪽을 살아두고요. 네, 굉장히 복잡한 변화예요. 여기서도 백은 좀 지키기가 애매하죠. 지키면 이제 흙이 선수 잡고 뭐 이 자리를 두던지 아니면 이 철벽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도 지키는 것보다는 뭐 연결을 해가면 흙이 이 자리를 막고 그 다음에 지켜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흙이 약간은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너무 어려운 변화예요. 그리고 박태희 3단이 결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자, 아마 이 빠져나가는 수익기는 했을 텐데 그 이유 수순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빠져나갔을 때 붙이고 두고 이 자리를 두고요. 이런 식으로 흙이 잡으러 왔을 때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자, 냉정하게 여길 끊고 는다면은 축이 안 되죠. 그럼 늘 수밖에 없는데 하나 더 밀고 둘 때 딱 씌우면은 역으로 흙이 잡히게 되면서 요거는 백이 충분히 둘 수 있는 변화였어요. 그런데 조금 수익기가 어렵다 보니까 박태희 3단이 마지막 찬스를 놓치고 이 자리를 두면서 이 바둑 109수만의 단명국 흙 불계승으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자, 젖힌 수가 말도 안 되게 좋은 절대 자리고요. 자, 이곳을 밀자 한 번 더 젖히고 요석 4점을 잡힐 순 없죠. 꼬부릴 수밖에 없는데 자, 이곳을 딱 씌워가니까 백돌의 행마가 어려워졌습니다. 자, 끊어가면서 버티는데 김은지 구단 이런 수익기를 놓칠 기사가 아니죠. 먹여치고 때릴 때 단수치고요. 자, 여기를 이제 이어간다면 막고 붙여가면서 확실하게 백돌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잡혔죠. 자, 그래서 박태희 3단이 마지막으로 여기를 집 모양을 내고 이어가는 버팀을 해가지만 여기가 막히는 순간 백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둘 수는 있겠지만 들여다보고 막히면은 역시나 백이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곳을 두지만 이렇게 빈삼각이 맥점이 되면서 백이 결국에는 살아갈 수가 없고 잡혀있는 형태예요. 이어도 딱 붙이는 순간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를 보자 박태희 3단이 돌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자, 이 바둑 굉장히 빠르게 끝났는데 이 좌변 쪽에 박태희 3단이 무리를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김은지 구단의 느슨한 수도 등장을 하면서 백이 흙이 젖혔던 자리를 백이 오히려 뻗었다면은 서로 간에 굉장히 치열한 전투 바둑이 될 뻔했는데 박태희 3단이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면서 요석이 잡히고 109수 만에 흙 단명국 불계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 판을 보면서 김은지 구단의 어마무시한 수익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박태희 3단으로서는 너무 허무하게 끝난 감이 있지만 이 상대가 상대인지만큼 또 이 수익기에서 한 번의 실수는 이렇게 단명국이 돼버릴 수밖에 없겠죠.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두 선수의 선전,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